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진짜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찾아온 것 같은 좋은 날 오셨어요. 네. 날씨 진짜 너무 따뜻하고 좋지 않나요? 네, 너무 따뜻하고 네네. 또 따뜻하면 이제 또 알러지가. 저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코가 막 맹맹해지고 고생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춥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무서운 한파 같은 거 더 이상 없고 그냥 조용히 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곧 있으면 레귤러 합격자 발표가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누구 미끄러지거나 그런 거 없이 다 합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달, 4월달이면은 이제 전부 다 합격 통지서가 다 나오거든요. 아, 떨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도 좀 익사이팅하게 기다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요맘때쯤 되면은 뭐 요 전부터도 그렇지만 왜 합격 됐을 때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막 좋아하고 뭐 실망하고 막 이런 걸 아이들이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네, 그럴 때 진짜. 네, 이맘때 또 새벽 기도도 많이 가시고. 맞아요. 진짜 뭐라도 이렇게 붙잡고 싶은 심정이 너무 간절해지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뭐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의 근황 좀 이렇게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대학 입시 설명회를 뭐 코비드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인펄슨으로 대면으로 뭔가 여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대학 입시 설명회를 다 웨비나르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 해에는 다 이제 인펄슨 세미나르로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여기셨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직접 가가지고 보고 듣고 내가 질문하리라 막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호응도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지금 첫 번째 영어로 하는 설명회가 이번 주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50명 이상의 분들이 벌써 이제 예약을 하셨어요. RSVP를 하셨고요. 와.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네. 아스틴에서 또 이제 한국어로 할 예정이고요. 아, 또 달라스에서는 이제 4월 달에 할 예정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석 달 연속으로 이제 이 입학 뭐 설명회, 입시 설명회 뭐 이런 거를 할 텐데 우리 원장님 그러면 엄청 많이 또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대면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줌으로 할 때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살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피부 관리를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이후로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고 바뀔 예정이고 또 오늘 탑픽으로 보시면은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 바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의문이나 이런 걱정이 좀 풀리실까 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증이 쭉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먼저 어스틴에서 영어로 하는 상담이 이제 2월 24일 요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이번 그죠?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하는 입시 설명회는 3월 23일 또 역시 토요일인데 오후 4시에 이 두 개는 다 어스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스 지역 대입 설명회는 4월 달. 그렇지만 날짜는 이제 또 정해지는 대로 또 알려주실 예정이죠. 네네. 만약에 이렇게 직접 가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뭐가 있을까요? 네, 항상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1대1 컨설테이션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세일스 피치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학생들하고 부모님의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가 있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컨설테이션을 잡으시면은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 아무 걱정 없이 하셔도 돼요. 한국어 전용 라인 알려드릴게요. 469-562-3324 469-562
02-332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전체 설명회를 갈 때 이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을 누군가 해줄 때 아 맞다 그런 것도 있었지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좀 샤이한 학생들이나 이렇게 맞아요. 질문이 있는데 못할 때 옆에 사람이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저 같은 것처럼 사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궁금증이 자기만의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면 또 1대1로 맞아요. 상담을 하시면 되고. 네네네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입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봄 학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 또 준비되어 있는 것들 있죠. 네, 지금 봄학기 클래스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네. 이제 봄방학 예비반이 또 있고요. 곧 있으면 또 봄방학이 오는군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긴 하는데. 진짜 벌써.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 방학 레지스트레이션이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줄줄이 여러분들 그냥 방학이기 때문에 애들 그냥 놀려야 된다. 이 시대는 이미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너무 치열해지고 살벌해지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좀 나중에 덜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바뀌고 그 인포메이션을 모르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시면은 맞아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나 아니면은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또 좋은 선물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조기 할인 혜택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봄방학도 이제 10% 오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도 이제 곧 시작된 여름방학 레지스트레이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월 말까지 하시면은 20% 오프가 돼요. 그러니까요. 또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등록하시면 오늘까지 10% 할인 혜택을 연장해 주신다고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안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조금 서둘러셔서 미리 또 이렇게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우리가 구글에서 버클리 아카데미, 뭐 입시 전문 이렇게 치거나 버클리 아카데미 이렇게 치면은 바로 아카데미 전화번호며 뭐 홈페이지며 다 나오니까 그렇게 또 문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약간 좀 섬뜩한 그런 주제예요. 대학 입학 사정관도 AI가 대체한다. 뭐 이런 주제예요.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요즘 뭐 TV 틀거나 아니면은 어느 언론이든 이렇게 보시면은 AI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챗 GPT에서부터 이렇게인데 그것도 이제 이제 사람들을 교체한다거나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AI가 또 이제 입시에 또 이제 이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가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미 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대신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입학하는 거를 입학 사정관 역할을 이 아이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봇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가 AI를 어느 부분에서든 쓴다고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럴 만큼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87%는 학생의 입학 최종 결정에 sometimes 아니면 always를 쓴다고 하고요. 와. 네,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 지원한 현재 하이스쿨 시니어 학생들의 원서를 AI를 통해서 리뷰를 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 아이들을 뽑는 추려내는 과정에서도 AI의 도움을 좀 받고 있다. 이것들을 좀 쓰고 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사실 막연하게 어머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아이들이 관여하는 거야? 이런 막연한 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로봇한테 맡겨야 되는 건가요? 이제 완전 로봇에 맡겨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학 사정관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하나의 툴로서 쓰는 건데 이게 학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대학의 랭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이게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나씩 들어가 봐야 우리가 아, 그렇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AI가 미국 입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대학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 GPA, 랭킹, SAT, ACT, 뭐 standardized testing, 네. 그리고 이제 extracurricular, recommendation letter, 그리고 이제 많아요. essay,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전부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분야에서 이제 AI가 써지느냐가 이제 다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70%가 이제 성적표, 와 추천서를 리뷰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적표 같은 경우는 쉽죠. 그러니까 그냥 점수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니까 뭐 네네. 학생의 랭킹이나 그 학교에서의 GPA나 이런 네네. 거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놀란 점은 이제 recommendation letter에서도 이제 AI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의외인 거예요. 추천서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써준 건데 이걸 로봇이 AI가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려낼 학생의 뭐 characteristic이나 personality 같은 거를 이렇게 추려내는 거죠. 대단하다. 네. 근데 또 60%가 personal essay에도 쓴다고 나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어떤 숫자로 보여지는 데이터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 들어가 있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글 쓴 걸 통해서 이 아이의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추려낼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챗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네네. 50% 정도가 인터뷰도 이제 AI로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아, 그럼 우리가 사람인 줄 알고 인터뷰했는데 사실은 입학사정관이 아닌 AI가 우리를 인터뷰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챗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뭐 문제를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네네네. 대한 답을 받는 거니까 네, AI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원장님,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입학사정관들의 어떤 마음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될 때는 사실 객관적이라기보단 좀 주관적인 입학사정관의 그런 영향도 조금 끼칠 수 있는데 AI가 대체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호소한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따스함이나 아니면 뭐 그런 온기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AI가 대처를 할 수가 없죠. 바랄 수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입학 사정관들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아, 여지껏 내가 이런 것까지 봤었는데 이거는 AI가 대체하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게 좀 생기겠군요. 그죠? 네, 그러면서 차라리 그럼 에세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질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AI가 학생들을 분석하는지 뭐 각 대학마다 어떤 기준이나 공식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이걸 무분별하게 막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는 대학일수록 AI로 대체를 하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이제 랭킹이 낮은 학교들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입학 그 원서를 넣는 학생들이 적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거의 이제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또 오로엠밋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AI로 대체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탑 티어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들, 뭐 수가 많은 학교들 또는 뭐 그런 기준들이 너무 높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오히려 더 AI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공립이나 이제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이제 뭐 옛날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지만 이제 워낙 원서를 넣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니까 맞아요. 몇만 명씩 되니까. 네, UT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해 7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원서를 넣었거든요.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전에는 4만, 5만 그 정도 되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작년에 커먼 앱이 도입되면서 이제 7만 5천 명을 돌파를 했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그냥 점프를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원서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공립이나 주립 자체들은 원래부터 원서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점수나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을 굉장히 중요시 그러니까 컷오프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대학교들은 이제 AI를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미리 그냥 걸러내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걸로. 그런 면에서는 사실 훨씬 더 좀 효율적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학사정관들도 너무 많은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보고 하려면 좀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텐데 기본적인 작업을 일단 AI가 해주면 훨씬 좀 수월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런 게 좀 있군요. 그러면은 이제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요게 이제 또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거는 우리가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불러요. 반지. 네, 오늘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2024 미국 대학 입시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대학 입학 사정관도 AI가 대체한다. 사실 이게 100%는 아니고 이제 많은 어떤 일정 부분 AI가 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을 AI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주로 이제 뭐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스탠다드가 그렇게 높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성적이나 요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명한 것들로 추려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은 AI를 많이 의존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 원장님도 계속 나오시는 이유가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 그런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셔서 또 이렇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합격률이 정말 낮은 탑티어 학교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문 대학들의 그런 대학들은 AI를 어느 정도로 쓰는지, 아예 안 쓰는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될 게 AI가 automatically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번에 AI 때문에 이제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대학교들이 이런 분석이나 이런 거를 아주 옛날부터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것도 이제 아카데믹 인덱스라고 이런 특출난 뭐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커트라인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PA나 성적 그리고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아카데믹 인덱스에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그 루브릭에 맞게 해서 그 컷오프 라인을 지나면은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안 썼던 건 아닌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버드하고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제 고소를 받으면서 그 제도를 없앴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AI가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뭔가는 다시 또 들어오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탑티어 학교들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GPA나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딱 숫자로만 하지 않고서도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치밀하게 아니면 조금 더 또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 예전보다 우리가 뭔가 에세이를 쓴다든지 뭔가를 할 때 레주메를 작성할 때 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아이들이 워낙 꼼꼼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를 세트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있어야 이게 좀 조율이 될 거예요. 과도기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한 것도 있고, 이게 왜 이러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것은 입학 사정관들이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에세이나 이런 거,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는 입학 사정관들이 더 인볼브드하게 되죠. 그러겠네요. 이제 자신들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조금 더 열심히 쏟아 부을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AI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은근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중요한 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비시켜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학업적인 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더 탄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이 점수가 이 클래스를 하면서 이 네네. 점수가 어떻게 트랜스크립트에 들어갈 거며 나중에 이제 원서를 넣을 때 어떻게 도입이 될 건지를 네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러면 내가 미드스쿨 때 해야 될 거 아니면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여기 트랜스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달라스가 커지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9학년 때부터 점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네. 트랜스퍼 할 경우엔 그게 되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웨이레드하고 언웨이드하고 점수차가 많고 네네.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는 트랜스퍼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안 주거나 아니면 주기를 꺼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높은 점수로 왔더라도 그게 언웨이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점수차가 내려가는 거죠. 불이익을 받는구나.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입학사정관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은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감안할 텐데. 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차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여기에 뭐 9학년 때 아니면 10학년 때 이렇게 middle of high school 때 이렇게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서 벌써 학교에 트랜스크립트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수가 낮아졌다면서 처음 랭킹을 받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속상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시면 그래서 여기로 오시기 전에 유튜브나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고 저희한테 네네.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오기 전에부터 미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비책들을. 네, 그러면은 학교에다가 한번 들어가면은 고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면은 그럼 어느 만큼 만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팁들을 알아야만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텐데 그냥 이제 이주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아차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잘 해야 되고요. 내신 성적을 더 탄탄히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성적을 이렇게 들을 때 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아무거나 중구난방으로 들어서도 안 되는 거네요. 좀 어떤 일관성 있게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클래스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레이딩 시스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학교마다 그레이딩 시스템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 디스트릭마다 그레이딩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원서를 넣을 때는 하나의 그레이딩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의 그레이딩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근데 원서 넣을 때의 그레이딩 시스템도 아셔야 이거를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머리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주는 AI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아직 없거든요. 머리가 벌써 깨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걸 골고루 생각하셔야만 우리 아이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더 정확하게 잘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이죠. 그러니까 SAT하고 ACT. 그러면 점수가 이제 AI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점수를 많이 이렇게 받아 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다른 거를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SAT나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학생들의 하나의 스탠더라이즈가 그렇죠.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교들이 이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옵셔널이었고 이랬지만은 그랬죠. 이번 해에 또 다트머스가 이제 작년엔 MIT 이번에 또 네네. 다트머스가 이제 SAT를 다시 이제 require해서 이제 모든 게 또 다시 그쪽으로 가기 기울기 예전으로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도 안 그래도 뉴스를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우리가 보면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 그레이드라는 게 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게 그렇게 객관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 학교에서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 학생들을 놓고 볼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성적들이 더 중요시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SAT나 ACT의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게 이제 비례적으로 더 학생의 안전하다. 대학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요소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그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SAT 점수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GPA나 이런데 약간
생각하는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또 만회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잘 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표준 시험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원서에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네네.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아마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더 확보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는 GPA나 이런 거를 분석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러면은 에세이나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에세이 같은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 그러면은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쓴다고 하면은 네. 나 글 잘 쓰고 이러니까 뭐 그냥 해도 되겠지 이렇게 네네. 하는데 그거에 어떻게 그리고 그 자신만의 어떻게 독특한 점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쭉 서술한다고 에세이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나는 점수도 좋고 어디 가든 나를 원할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네. 이런 쪽에서 그걸 수월하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부분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써야 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군요. 네, 그리고 굳이 그 내용을 쓰지 않아도 벌써 이제 다른 데에서 나타난 부분이기도 한데 그거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중복돼서 그냥 자기 과시용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보면은 AI가 요새는 이제 뭐 논문들도 많이 쓰고 뭐 박사학위 논문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낼 때 쫙 검증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어디에서 뭐 누구 거를 인용구 없이 그냥 막 따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표절 시비에도 논란이 일고 그러는데 에세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세이에도 AI를 쓰는 학생들이 종종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거를 잡아내는 AI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이걸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디 쓰여진 원서를 그대로 베껴 썼다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AI를 파악하는 AI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유 뭐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에 하나인 내가 요 인용구를 그냥 썼다고 누가 알겠어? 내 얘기인 줄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먼저 그거를 분석을 하고 네.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카피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벌써 입학사정관이 읽기도 전부터 떨어질 수가 있죠. 탈락인 거죠. 네.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이제 에세이를 쓴다는 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더 이렇게 빛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소설처럼 약간 거짓말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까지도 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래도 아직은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거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럼 학생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따스함이나 그런 온기를 이제 보여주고 자기의 그런 네네. 유머리나 이런 거를 AI가 이제 캐치하기는 힘들죠. 아,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방향이나 네. 집중하는 분야가 이제 약간씩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가 도입이 되면서 좋은 점들은 좀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GPA가 어떤 학교에서는 막 4.0으로 다 받았는데 이쪽 친구는 뭐 3점 몇이다. 그렇지만 AI는 또 분석력이 뛰어나니까 졸업생들 뭐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3.7 정도면 되게 훌륭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네네네. 특히 데이터로 된 거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 4년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네네. 그게 좀 더 정확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최고점을 목표로 하셔야 이제 그거에 이제 넘길 수 있죠. 지금 제가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AI니까 그 정도 분석력은 있지 않겠어라고 약간 편하게,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좀 쉽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게 오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AI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가 그만큼 많지 않으면 그걸 객관적으로 또 분석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느 학교에 속해 있든지 최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다. 일단은 그것만큼 뭐 안전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올 때마다 이제 조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이제 진짜로 잘 그 의도적으로 쓰여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네요. 진짜 뭐 사실은 SAT도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입시 제도가 매년 바뀌어가지고 진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시기가 모든 게 너무 많이 변해서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따스한 조언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AI가 이제 파퓰러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혁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서를 계속 봐온 거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시면은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그럼 하면 되겠다. 먼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수월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사실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에 또 우리 제임스서 원장님이 나오신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언제든지 상담하시라고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시겠다고 해서 나오신 거니까 언제든지 버클리 아카데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셨어요. 아마 많은 도움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